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주말이랄 게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늘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 가끔은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가게를 내 손으로 운영한다는 보람만은 확실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 고마운 일이죠. 요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다들 경기가 좋지 않아 고생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버티는 분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 사연을 지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고 정당하게 자기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세상살이가 이렇게 이치에 들어맞는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더군요. 남들 깔아뭉갤 주제도 못 되면서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해 자기 기준에 못하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인간들도 천재에 널렸다는 것을 이 나이를 먹고 보니 저 역시 제법 겪게 되더군요. 뭐 그런 인간들이야 일일이 대응하기가 제 인생이 아까울 정도이니 그저 한심한 놈 취급하며 피하면 그만이라지만 믿던 도끼에 발등 찍혀 제 남편이라는 놈이 그런 인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심지어 그것도 저만 없인 여긴 게 아니라 지금껏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던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긴다면 말입니다. 제정신 똑바로 박힌 인간이라면 자기 배우자의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쉽게 대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를 우습게 봤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제가 저나 제 사람들 건드리는 놈들 그냥 두고 보는 성미가 결코 아닙니다. 남편 놈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죠. 감히 사람 잘못 건드리고 괘씸한 짓거리를 벌였던 남편 놈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제가 일하던 매장에서 제법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꾸준히 근무만 계속하면 점장 자리까지 보장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남편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그뿐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평생 혼자 사는 것까지 제 인생 계획에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컸어요. 제가 일하던 매장에 같은 계열사 직원이었던 남편을 만났을 때 제 나이가 벌써 3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 정년기는 넘어갔어요. 이왕 늦은 거 좀 더 늦어진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기에 늦은 나이에 시작한 연애임에도 결혼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야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뭐 제 또래 나이에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막상 저와 만나기 시작한 남편은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서 조바심이 난 것 같았습니다. 유리 씨, 우리가 어린 나이에 만난 것도 아니고 나는 유리 씨 만날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진 씨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나도 점장 승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고 서로 상황 고려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대놓고 말을 하는데도 저도 제 나름의 사정은 있었으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기 시작했으니 결혼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는 해도 애초에 저하고 그걸 합의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결혼을 요구하는 남편 태도가 그때는 괘씸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저야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가는 과정 역시 연애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게 그럴싸한 처운도 없이 대뜸 결혼 얘기부터 꺼내는 남편 태도에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했고요. 제가 선뜻 결혼에 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남편은 곧 공략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저야 제 결혼이 그리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야 이제 마흔을 목전에 둔 딸 자식 처녀 귀신으로 늙을까 싶어 노심초사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설득할 만한 대상을 아주 제대로 골랐던 거죠. 아이고 이 사람아, 이게 한두 푼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뭐하러 늙은이 주겠다고 여기까지 가져와? 아버님 낚시 좋아하시잖아요. 저번에 같이 낚시 갔을 때 보니까 낚싯대가 많이 낡았더라고요. 벌써 20년 가까이 썼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장비도 한 번씩 갈아주고 해야 돼요. 아마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가벼워서 캐스팅 하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내가 내 새끼들한테도 못 받아본 선물을 자네한테 다 받아보내 그래. 자기 손에 이것만큼 익은 게 없다고 하시며 그 낡은 낚싯대를 20년 가까이 고집해 오시던 친정 아버지셨어요. 새 낚싯대 안겨드리는 남편 말에 옳다구나 하시는 아빠가 저 낚싯대가 마음에 들어서만 저러시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쉽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식구들에게는 만날 낚시만 다니다며 구박 아닌 구박을 받던 아버지셨으니 입이 귀에 걸릴 만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새롭게 등장한 사익감이 흡족하셨겠죠. 얼른 딸 자식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에 예비사위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걸 제 앞에서는 더 어필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라고 상황이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우진 씨가 왜 엄마랑 같이 들어와요? 어머님 혼자 장 보시면 이 많은 걸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 주시라고 했죠. 예, 우진 씨가 사람이 아주 싹싹하니 요새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마트에서 일하는 여자들도 다 나 부럽다는 듯이 쳐다보더라. 진짜 누가 채갈까봐 무섭다니까. 그 누구보다 든든한 남편의 천군만마가 되어주신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그 속이 빤히 보여 어처구니가 없다가도 오중이나 딸 자식 시집 가는 걸 보고 싶으시면 저러시나 싶어 솔직히 저도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특히나 저한테 장가들고 싶은 마음이 남편이 저리 더 과장해서 행동하는 거기는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장인 장모에게 저리 정성을 쏟아붓는 남편이었습니다. 원래 내 식구한테 잘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 기울기도 힘든 법이잖아요. 저라고 뭐가 그렇게 달랐겠어요. 저 나이 먹는 동안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습니다. 평소에 늙은이들 잔소리라고 핀잔을 주기는 했으나 나날이 나이 들고 기운이 빠져가시는데 자기들 먼저 떠나고 딸 자식 홀로 남을까봐 걱정스러운 부모님 마음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친정 식구들과 저렇게 한 식구처럼 어우러지는 남편을 보니 지금의 이 풍경에 남편 한 사람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대단한 사랑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평생을 두고 같이 살 사람은 저나 제 주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다소 늦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이후로 한동안 정말 정신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40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내라는 역할과 며느리라는 무거운 역할이 추가되었는데 여유가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댁일로 사사건건 신경 쓸 일이 많아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 저도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시댁 시집살이니 어쩌니 하는 말들이 괜히 걱정스럽더라고요. 물론 제 성격에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그냥 당하고만 살지는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어려운 자리다 보니 괜한 노파심이 드는 것까지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뒤늦게 결혼을 결심하고 고민이 많은 저를 안심시키겠다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예, 요새는 예전이랑 달라서 시집 갔다고 그 집 귀신 됐다느니 그런 식으로고는 시어머니들 별로 없어. 그래, 그랬다가는 아들 이혼시키기 십상인데 요새 여자들이 그걸 참고 산다니?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렇게 겁먹을 거 없어.
결혼해서 벌써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 직접 해주는 말이니 근거 없는 소리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물론 저 마음 편해지라고 불어 더 그러기도 했겠지만 친구들 맘맞다나 민간인이 우주도 가는 시대에 고리타분한 시집살이라니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겠거니 했어요. 직접 경험하게 된 시댁 식구들은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며느리 하나 죽어라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 편치만도 않았어요. 특히나 40줄에 접어든 아들 장가보낸 들뜬 마음에서인지 자꾸만 바쁜 사람들 시댁으로 불러들이기가 일쑤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저도 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 저 시집 갔다고 하던 일 설렁설렁해도 눈 감아 준답니까? 가뜩이나 결혼하고 난 후로 집안 살림이든 뭐든 남편보다는 제가 월등히 많이 하고 있어서 불만이 쌓여가던 차였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직접 살아봐야 본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나 봐요.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의 가정적인 면을 어필하며 손 많이 가지 않는 남자를 자처하던 남편이었어요. 요새 전부 맞벌이 하는데 결혼했다고 여자 쪽에서만 살림 전가해서 되겠어요? 유리 씨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유리 씨 지금 하던 대로 하던 거 그냥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나도 뭐 아침밥이니 뭐니 장가 갔다고 그런 거 요구할 생각 없으니까 부담 가질 거 없다니까. 저나 남편이나 아침 잘 챙겨 먹지 않은 습관이 있어서 결혼 후로 정말로 남편이 저 아침 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준비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더 바쁘고 일이 많아 늦게 돌아오는 날에도 손가락만 빨고 있는 남편 꼴을 보자니 기가 턱 막혀 왔습니다. 아니, 이 시간까지 왜 혼자서 저녁도 안 먹고 있대?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혼자 밥 먹기 싫더라고. 당신 없으니까 괜히 입맛도 없는 것 같고 말이야. 제 생각에 입맛도 돌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누라가 저녁 준비를 해주지 않으면 굳이 제 손으로는 밥 차려 먹기 싫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럴싸하게 말로 포장해봤자 제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 정도 얕은 속내가 들여다 보이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마음 돌려보겠답시고 저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부모님까지 챙기던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리 남자들 결혼하면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괘씸한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었죠. 하지만 결혼 초반부터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싸워서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자체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갈등을 피하고 싶었다 한들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니 아, 이 정도는 넘어가 주는구나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겠죠. 어찌되었든 제가 해주는 음식은 별 타박 않고 맛있다고 잘 먹는 사람이었으니 그래,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반찬 투정까지 해서 사람 속 뒤집는 인간들도 있다는데 이 정도면 양반이지 스스로 합리화하고 고된 노동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정신없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하루 종일 바삐 일하다가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미뤄뒀던 살림하고 저녁 준비까지 잠자기 전까지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주말마다 아들 내외 불러내는 시부모까지. 그것도 석 달 가까이 가니 계속 이러고 살다가는 내가 4명에 못 죽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 별거 아니라는 듯 뚝딱 해내는 슈퍼우먼들도 있겠지만 제 역량은 거기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말에 시부모님 호출에 거부 의사를 표하고 집에서 쉬겠다고 한 날이 저희 부부 첫 부부싸움을 한 날이었어요. 늦게나마 아들 장가 보내고 얼마나 며느리가 보고 싶으셨으면 노인네들이 그런 소리를 하셨겠어.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 맞춰줘서 어른들을 서운하게 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나 결혼한 이후로 휴일이라고 단 한 번도 휴일같이 보내본 적이 없어. 당신이야 퇴근하고 내가 해주는 밥 받아먹고 주말에는 자기 본가 가서 편하게 들어놓으면 그만이겠지만 나한테는 타인이야. 거기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결혼하고 주말에 한 번을 안 빠지고 자기네 본가 가는 동안 당신 우리 친정 가자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하더라? 당신만 당신 부모 좋아? 나도 내 부모가 훨씬 편하고 좋아. 어떻게 결혼했다고 사람 태도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어? 그건 제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쌓인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구슬려서 저한테는 결혼 허락 받아내겠다고 그렇게 용을 쓰더니 결혼한 이후로는 자기 본가와 시댁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살갑게 굴면서 어떻게 장인 장모 한 번을 안 찾을 수가 있습니까? 결혼하자마자 내 식구들에게 이렇게 소홀해 줄 줄 알았더라면 제가 저 사람 믿고 결혼할 결심을 했겠어요? 그런 제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 정도면 시부모님으로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부모님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 수나 있었겠어? 그건 저희가 들어온 이 신혼집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저도 일부 보태기는 했지만 남편 쪽에서 더 많이 부담해서 집을 마련했거든요. 하지만 물정 모르는 나이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제 쪽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애초에 결혼을 망설이던 시점부터 자기는 결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음을 강조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유리 씨는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된다니까. 나나 우리 집에서 설마 유리 씨 데려오면서 집안채 제대로 된 걸 장만하지 못할까 봐? 나랑 결혼만 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고생시키는 일 없을 테니까 그런 걱정은 붙들어매도 돼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것과는 달리 당초보다 다소 금액이 모자라서 오히려 제가 적금을 부어뒀던 것까지 깨서 일부를 넣어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불만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요새 집 100% 남자 쪽에서 해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그걸 결혼을 설득할 목적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 결심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시부모 덕 봤으니 제가 은혜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건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한번 그런 일로 감정이 상하고 나니 말끝마다 집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제게 시비를 거는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에서 많이 양보한 거지. 객관적으로 봐도 당신 친정이랑 우리 집이랑 형편 차이를 생각하면 당신 집안 조건만 생각하면 내 쪽에서 그렇게 이득 본 것도 없어.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이지 기가 차더라고요. 애초에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매달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양가 집안 수준 운운하며 이득을 운운하다니. 저야말로 이득 따져서 결혼할 것 같았으면 더 조건 좋은 사람들, 저 좋다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나저나 제 식구들에게 다정히 대하는 걸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만났던 건데 결혼 이후 남편의 행실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자고 쫓아다니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우리 친정 수준이 자기 본거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그렇게 납작 엎드리더니 속으로는 그런 괘씸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 생각하는 줄 알았더라면 아무리 내 부모에게 잘했더라도 남편 청혼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앞에서 조금 잘해주더라도 결혼한 후에 저리 입 싹 씻는데 얼마 가지도 않을 친절이 어찌 제 부모 업신 여기는 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결혼해서 살림 차린 후에 뒤늦은 깨달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겉으로나마 새 며느리 예뻐하는 척하면서 저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이던 시부모님은 제가 한번 피곤하다고 못 가겠다 한 이유로 대놓고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뭐 그 사고방식이야 진작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저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 부모라고 뭐 크게 달랐겠습니까?
자기들 보기에 자기 집 수준보다 떨어져 보이는 집에서 시집을 왔으면 좀 고분고분하게 굴겠거니 싶었는데 생각만큼 자기들 뜻대로 굴어주지 않는 제가 못마땅했겠죠. 아들 결혼이 워낙 급하다 보니 사돈될 집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노총각으로 늙히는 것보다야 낫겠지 싶어 저와 결혼시켰지만 이 결혼에서 값은 자기들이라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고스란히 행동으로 표출되었죠. 너 시집 오고 나서 가계부는 쓰고 있니? 나는 시집 와서 40년 넘게 이 날 이때까지 매일같이 쓰고 있다. 여자가 집안 살림을 규모 있게 꾸리려면 어디서 돈이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해. 너는 지금까지 밖에 나가 일이나 할 줄 알았지 살림은 영 젬병일 테니 다음에 올 때는 가계부 써서 나한테 가지고 오너라. 처음에는 이게 진짜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어릴 때 용돈기 입장 검사받는 초등학생이라도 된답니까?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뭐 어른 보기에 젊은 사람들 사는 모양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어떻게 이해해본다 치더라도 이건 명백한 월권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아들 내외라 한들 결혼해서 독립해서 나간 성인들이었습니다. 집안 가게를 의논하고 계획을 세운다 한들 남편이랑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거기다 저 말을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설마 지금 자기 아들 쓰고 있는 거 안타까워서 저러는 거겠어요? 결국은 저 번 돈 어디다 쓰는지 그거 하나하나 확인하겠다는 게 진짜 의도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돈 한 푼 안 벌고 노는 사람입니까? 저 성인 된 이후로 한 번도 마음 놓고 쉬어본 적 없이 지금껏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제 재산도 꾸려놓았습니다. 제 부모도 제가 번 돈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는데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한들 자기가 무슨 권리로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해요? 이건 사람을 제 아래로 깔아보고 얕잡아 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제가 어려운 며느리라면 제 친정이 대단한 집안이었다고 했다면 어떻게 감히 저런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저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저희 가게 상황은 저희끼리 해결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건 이해하겠지만 저희끼리 잘 해결해 볼게요. 아니, 나는 걱정해서 기껏 신경 써줘서 하는 말인데 어른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단칼에 자르는 게 어디 있어? 제 거절에 파르르 화를 내는 시어머니였습니다만 애초에 그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해놓고 저한테 좋은 소리 들으리라 기대했던 게 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상하든 말든 제 할 바 아니었습니다. 먼저 상하게 만든 제 기분은 고려해주지도 않는 사람 기분까지 제가 왜 신경 써야 합니까? 이러니 제가 무슨 수로 시댁 식구들에게 정을 붙일 수가 있었겠어요? 가장 선도에서 대놓고 저렇게 제 속을 긁어대는 시어머니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시댁 식구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기에 제게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이 가능했겠죠. 제가 시집 와서 시댁에서 이런 취급받는 줄 알면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주 뒤로 넘어가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제 일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생각해봐도 부당한 소리 아닙니까? 제 주변에 시댁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아도 저만한 시댁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유별나도 저렇게 유별난 인간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남편한테도 실망스러운 차에 시댁 식구들에게 대놓고 이런 괄시를 받고 있었으니 날이 갈수록 남편과 시댁의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결혼하자마자 저렇게 낯짝 두껍게 저와 제 친정에 뻔뻔하게 굴 수 있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자기들이 우리 친정엄마 아빠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생각해서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제가 사정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자기가 매달려 놓고는 이게 무슨 치사스러운 행동입니까? 저 가계부 얘기만 해도 그래요. 제가 그쪽 집에 시집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기들이나 자기 아들 재산 한 푼이라도 갉아먹을까 싶어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들여다보려던 심산이었겠죠.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었습니다. 한번 사이가 틀어지고 나니 그들 하는 짓이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스러운지 아주 사람 바닥을 보게 되더군요. 세상에, 이거 귀티나는 것 좀 봐라. 태가 남다르지 않니? 어디서 항아리를 하나 가져와 놓고는 세상 둘도 없는 예술품 대우를 하며 떠들고 있는 시댁 식구들 꼬락서니가 우스웠습니다. 별 대단치도 않은 것을 마치 대단한 문화생활 향유하는 듯 뻐기고 있는 모습에 기가 차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창피스러운 소리를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더라고요. 예,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이런 거 구경이라도 하지. 너희 친정에서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지? 아, 예. 저 수준에 맞춰서 길게 말 섞고 싶지 않아 대충 대답해버렸습니다. 저 항아리가 정말 수억을 호가하는 예술품이었다 한들 그걸 향유하겠다는 인간들 정신머리가 저 모양인데 그 가치를 알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아주 이젠 하다하다 별걸로 사람을 다 우습게 보는구나 싶었어요. 남편과 시댁의 치사스러운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발단은 저희 친정엄마 생신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처음으로 돌아오는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셨어요. 시집 오고 나니 이래저래 가슴속 시끄러울 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이래 남편이나 시댁이나 저희 친정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었죠. 차마 제가 시집 와서 이런 꼴 당하고 산다는 소리까지 전해 저희 부모님 걱정시킬 수 없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모르신다고 해서 그들이 저희 부모님 업신여겼던 게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저지른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작 저런 집에 시집가서 내 부모가 그런 소리 듣게 만들었다 생각하니 죄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더 남부럽지 않게 생신을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애초에 남편한테는 기대 같은 거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렇게 제 앞에서 치사스럽게 구는 인간들이 혹시나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그 꼴을 보일까봐 차라리 저 혼자 가는 게 마음 편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희 친정엄마 선물 준비하는 걸 눈치를 챘는지 먼저 선수를 치는 남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집안의 행사는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이번 달에 진짜로 쪼들리는 거 알지? 당신 어디 헛돈 쓸 생각하지 마. 아예 대놓고 저희 엄마 생일 챙기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미쳤다고 그 소리를 따릅니까? 애초에 부부가 같이 사용하던 공금 건드릴 생각도 없었고 결혼 전 제가 모아놓은 돈 헐었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 저 싸가지 없는 말투가 용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맡게 되는 장모님 생신인데 지금 그거 챙기지 말라고 하는 소리냐고. 사람이 왜 이렇게 날카롭게 굴어? 다 우리 집 잘 살자고 하는 소린데. 생각을 해봐. 장모님이라고 비싼 선물 받아서 딸 사는 거 쪼들리게 하는 걸 좋아하시겠어? 그거라도 알뜰하게 모아서 딸이 잘 사는 걸 바라시겠어?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몰라서야. 그러니까 이번에 생신 선물은 5만 원 안쪽으로 해결해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요새 제대로 된 식사 한번 준비하려고 해도 재료값이 5만 원은 턱도 없을 겁니다. 하물며 저랑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장모 생신 선물을 5만 원 안짝으로 해결하라니. 저놈이 사회생활이라도 안 하고 돈 안 버는 놈이면 멍청해서 하는 말이려니 이해나 하겠어요. 저도 세상 물가 정도는 아는 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해요? 차라리 안 받으면 몰라. 이건 뭐 거의 거지 취급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부하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 쓰는 게 아까우면 당신 어머니한테나 5만 원짜리 선물에다 바쳐. 지금 누굴 우습게 보고 5만 원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진짜 어디 모자라니? 그런 걸로 선물 턱도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따위 소리를 해?
뭐? 모자라? 이게 진짜 남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여러분, 이러고도 싸우지 않으면 제가 모자란 거 맞죠? 날이 갈수록 남편이라는 작자 하는 행태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제 엄마한테는 5만 원 안쪽으로 생신 선물 준비하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놓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시어머니 생신에 놈이 무려 명품 가방을 사주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 이런 짓을 한답니까? 야, 너 내 엄마한테는 5만 원짜리 선물하라고 하더니 네 엄마한테는 명품 가방을 사줘? 네가 양심이 있는 인간이냐? 살면서 그날처럼 화내본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인간을 믿고 내 인생을 내맡겼다니 후회 막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괘씸한 개소리를 줄줄 늘어놓는 남편이었어요. 그거야 사람 따라 각자 맞게 하는 게 당연하지. 선물도 사는 수준에 맞게 하는 거라고. 당신 친정집에다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것처럼 명품백 해줘봤어 봐. 장모님 놀라서 뒤로 자빠졌을 거다. 이건 그야말로 태어나서 명품백이라고는 구경도 해본 적 없는 촌부 취급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선물로 사람 급을 나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생판 남도 아니고 저랑 같이 산다는 놈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저런 놈을 더 이상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게 이혼은 필연적인 선택이었어요. 당장 이혼하겠다고 선언하고 놈과 갈라서지 않는 것에는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것들에게 되로받는 것들 당연히 말로 돌려줬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판사판 끝장났다고 생각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 한풀이는 제대로 하고 가야죠. 제가 기다리고 있던 이벤트는 바로 곧 다가올 시아버지와 저희 친정아버지의 생신이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친정아빠 생신이 시아버지 생신 딱 이틀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와 시모 생신과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사람 급을 나누며 선물해야 한다던 남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딱히 틀린 말 같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죠. 이번에야말로 딱 각자의 집안 수준에 맞는 생신 선물을 준비하겠노라 말입니다. 세상에, 유리야, 이게 다 뭐야? 우리 아빠 지금 타시는 차 너무 오래 탔잖아. 딸 자식이 돼서 진작 바꿔드렸어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아빠도 외제차 한번 몰아보시라고. 제가 온 친정 식구들은 물론 마지못해 멋쩍은 표정으로 따라 나선 남편 놈까지 죄다 끌고 친정집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방금 출고한 것이 분명한 번쩍번쩍 광이 나는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놓여 있었어요. 바로 그게 제가 준비한 저희 친정아빠 생신 선물이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는 고급 외제차를 보고 남편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성미에 아마 저희 친정 식구들 눈이 없었더라면 아주 난동도 그런 난동이 없게 난리를 피웠을 겁니다. 하지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제 장인어른 생신에 빈손으로 온 놈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었습니다. 놈이 저렇게까지 경악하는 것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는 몇 대 들어오지도 않은 고급 기종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우리 딸 덕에 살다 이런 호강을 다 해본다. 아빠가 우리 키우면서 시켜준 호강에 비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낀다고 괜히 차고에 처박아 두지 말고 부지런히 몰고 다니세요. 아셨죠? 그럼 내가 누구 말인데 안 듣겠어. 저희 식구들끼리는 아주 잔치도 그런 잔치가 없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집안 수준에 딱 맞는 선물임이 틀림없었어요. 당연히 집에 돌아오고 남편놈이 난리를 쳤습니다. 너 그 돈 다 어디서 났어? 네 알바야? 네 돈에는 10원짜리 한 장 안 건드렸으니까 입댈 생각 마.
싸움을 걸어오는 시도를 받아주지조차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걸어 잠갔어요. 더는 저 인간과 입씨름하는 수고로운 일을 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여전히 밖에서 자기 혼자 분해 죽겠는지 쿵쾅거리는 놈이었으나 그럴수록 제 기분만 고소해졌죠. 그렇게 며칠 후 시댁의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가기 전까지도 남편하고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분함이 가시지를 않았는지 제게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남편이었어요. 아마 속으로 제가 시아버지한테 어떤 선물 하나 아주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아빠한테는 고급 외제차 선물 해줘놓고 시아버지한테 그만한 선물 안 하면 저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저 혼자 작당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남편 심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시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당당하게 탁자 위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아버님 술 좋아하시잖아요. 위스키 준비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신나는 말투로 말한 저와는 달리 시댁 식구들 표정이 일제히 굳어가더군요. 저희 친정과 저야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불려갈 때마다 술판을 벌이는 시댁이었어요. 온 식구가 술이라면 아주 빠삭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테이블에 시아버지 생신 선물이랍시고 올려놓은 그 위스키가 고작 마트에서 5만 원 주면 구할 수 있는 저가품이라는 걸 그 자리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이게... 그동안 저나 저희 친정 식구들은 5만 원짜리 취급해놓고 똑같이 돌려받은 시댁 식구들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남 우습게 여기는 데는 아주 신이 나서 날뛰더니 자기들이 이제 한번 이런 취급 당했다고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인간들 면면이 더더욱 우습더군요. 그 꼴을 보고 부하가 치밀었는지 남편놈이 개거품을 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꼴랑 5만 원짜리 싸구려 술 들고 와서는 그걸 시아버지 생신 선물이라고? 너 제정신이야? 내 엄마한테 5만 원짜리 생일 선물하라면서 지는 지 엄마 명품백 사다 바치더니 누가 누구한테 제정신을 우누네? 야, 네가 선물은 사는 수준에 맞게 하는 거라면서. 내가 네 말 옳다쿠나 하고 그대로 들어준 건데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생각해보니 5만 원짜리가 딱 니들 수준의 고만이더라고. 네가 그렇게나 바라던 수준에 맞춘 선물 해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고 주둥이를 나불거려? 아니, 쟤가 지금 뭐라는 거야? 기세가 등등해서는 남편놈을 죽일 듯 노려보며 그간 맺혔던 한을 제대로 풀어내는 저였습니다. 그렇게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저를 보는 시댁 식구들 모두 당혹스러워 보였어요. 놀라기는. 지금까지 나나 사돈들 그렇게 우스운 인간을 취급해놓고 고작 이 정도로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정신머리가 있었으면 진작 나나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행실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우리 부모님이 검소하게 사시니까 정말 없는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고작 자기들 집안채 가게 하나 있는 걸 가지고 뻐기는 주제. 우리 부모님 앞으로 된 건 건물이 몇 채인지나 알아? 우리 친정이 이 못 같지도 않은 집구석보다 한참 뒤처진다고? 니들이야말로 우리 친정 발닦개로도 못 쓸 것들이야! 그간 무시당했던 한을 단전까지 끌어모아 그것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저 천박한 인간들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던 저희 친정집이야말로 숨겨진 재력가였으니까요. 사람 급을 따져서 결혼을 시키는 집안 같았으면 저희 집이야말로 저런 놈한테 저 시집 보낼 수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이 정말로 형편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남편 놈과 저 시댁 인간들의 행실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꼬라지 우스운 짓 제대로 한 거죠. 저희 집과 자기들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나는 줄도 모르고 우리 친정보다 한참 뒤처지는 것들이 웃기지도 않은 짓거리를 벌였다는 걸 그제야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에 온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벌개진 꼴을 보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당신들 사람 잘못 건드려도 아주 제대로 잘못 건드렸어. 우리가 맘만 먹으면 니들 같은 것들 밟아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지금부터 그 대단한 수준 차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고는 남편 놈 머리통에다
시아버지 생신 선물 명목으로 들고 온 그 싸구려 위스키를 전신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꼴 좋다. 이게 딱 네 수준에 맞는 처지야. 감히 주제에 누구랑 사는 줄도 모르고 건방을 떨어? 그나마 심성은 좀 쓸만한가 싶어 수준에 맞지도 않은 걸 데리고 살아줬더니 감히 나랑 내 부모를 이리 우습게 여겨? 너 같은 놈 도로 길바닥에 버리면 그만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 결혼한 부부잖아.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내가 당신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제게 그런 모욕을 당해놓고도 무릎 꿇고 엎드려 비는 남편이었습니다. 저 추악한 성품에 그간의 지은 죄를 저리 빠르게 참여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습게 여겼던 처가가 재력가인 것도 모자라 이제 그 재력가에게 철저하게 보복당할 생각을 하니 그게 두려웠던 거겠죠. 놈이 눈물 콧물 빼며 파리처럼 싹싹 비는 모습에 그만 코웃음을 쳤습니다. 똑 닮은 아들놈만큼 금세 납작끼는 시부모님들은 또 어떻고요. 나이 먹은 아들놈 간신히 결혼시켜 놨는데 뒤늦게 사돈댁이 재력가임을 알게 된 것도 놀라운데 이혼까지 당할 판이니 자존심이고 뭐고 냅다 제게 빌더라고요. 아가, 이혼이라니. 그런 말 쉽게 꺼내는 거 아니다. 빌어먹을 집구석인 주제에 아직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사람을 가르치려 들어? 이봐요. 당신 아들 이혼에는 당신들 지분도 적지 않아. 내가 미쳤다고 내 부모 갈시하는 당신네들같이 천박한 인간들하고 계속 인연 맺고 살아야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수준의 니들 같은 인간들은 너무 수준이 바닥이라 도저히 못 어울리겠어. 아가, 네가 섭섭한 점이 많았을 거야. 그렇지? 우리도 앞으로는 정신 제대로 차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 제발. 내가 내 입으로 우리 집에 돈 좀 있다는 소리 안 했으면 평생 내 앞에서 무릎 꿇을 생각조차 안 했을 인간들이 어디서 눈에 훤히 보이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들 생각하는 꼴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아? 괜히 수준 떨어지는 인간들이 아닌 거지. 이래서 수준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하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거지같이 굴지 좀 마. 가뜩이나 역겨운 면상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거지처럼 매달리면 진짜 한 대 걷어차주고 싶으니까 꼴 보기 싫게 빌빌거리지 말고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그동안 가슴속에 맺혔던 것이 많았던 만큼 제가 줄 수 있는 모욕이란 모욕은 다 주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저도 그동안 악에 바쳤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인간들은 제발 이혼하지 말아달라며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읍소하고 그런 것들을 천민 바라보듯 실컷 짓밟아준 저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속이 시원할 줄 알았으면 진작 놈이랑 갈라서고 이렇게 밟아줄 걸 그랬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저것들이 아무리 빈다 하더라도 저 인간들을 다시 제 인생에 받아줄 생각 같은 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혼은 제 의사대로 진행되었고 그간 남편놈과 시댁으로부터 들었던 폭언을 꼼꼼하게 녹음해왔던 저였기에 위자료도 꽤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작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야 그동안 딸 자식이 웬 되먹지 못한 놈과 집구석에게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알게 되신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다소 고지식하셔서 그렇지 딸 자식 사랑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분이셨어요. 내 이것들을, 이 고약한 것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야 말겠어. 아이고 아버지, 그러다가 혈압 올라요. 저야 제 분풀이를 다 했다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이죠. 당장 시부모 세든 가게 건물에서부터 압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당신들 인맥을 총동원해 전 남편놈과 시댁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시작한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원래 큰손들은 큰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남편놈이 누누이 언급하던 그 수준이라는 게 이런 데서도 통하는 모양인가 봐요. 한 다리 건너 아는 끈끈한 인연들의 도움과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 재력으로 노른자의 장사자리라는 가게에서 시부모가 눈물을 머금고 쫓겨나는 데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이혼하면서 싹 다 벗겨먹는 바람에 초라한 꼴로 빌빌대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으로 자기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일군 자기 부모 가상까지 저리 타격을 받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러게 어디 수준에 맞지도 않은 사람을 함부로 건드려서 이 사달을 냅니까? 아무리 뒤늦게 비참함에 눈물을 쏟아봤자 아무 죄도 없이 영문도 모르고 거지 취급을 받았던 저에 비하면 억울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야 지은 죄에 대한 죄값 받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어이 괘씸한 인간들을 바다까지 떨어뜨리고 나서야 가슴속 불씨가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짧았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어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게 그리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던 부모님께서도 그 못 볼 꼴을 보고 갈라선 딸 자식에게 더는 결혼하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 빌어먹을 놈한테 주느니 평생 내가 끼고 살련다. 요즘 하시는 것만 보면 세상 이런 신세대 부모님이 다 없다 싶을 정도예요. 모자란 딸 자식이 제일 귀하다 여겨주시는 감사한 부모님이시니 이 나이를 먹고도 여전히 부모님 안락한 그늘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